준비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이제 깎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물이 많고 입주 물량이 많고 그리고 매수는 아예 조용하고 요런 거가 딱 깎기 좋죠. 그럼 지금 다 봐. 예를 든다면 뭐 내가 송파구에 사니까 송파구에 리센츠를 사야 되겠다. 리센츠를 딱 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경매로 들어가야 되네. 그럼 제끼고. 그럼 예를 든다면 파크리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같이 43평형짜리 원래 35억 했거든. 35억인데 지금 25억에 나온 게 있어. 10억이 떨어진 거잖아. 근데 35억짜리는 올수리에 한강 조망 나오는 것이 35억인 거고 수리 상태는 동원, 청은, 인테리어 수준은 모든 걸 봐야 돼. 근데 초보들은 25억이네, 35억, 10억 차이는 20억짜리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매물이 몇 개고 내가 살고 싶은 평수는 몇 평을 살 거고 청은 몇 평을 살 거고 가격은 얼마까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면은 내가 인테리어 안 된 걸 사면 얼마에 사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면 수리비는 얼마 들어가고 A4 용지에 다 적어. 그리고 소장님한테 몇 군데 전화해갖고 내부 부동산을 보고 몇 군데 A, B, C, D 정해놓고 비싼 아파트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지. 언제 집 보러 간다고. 그러면 결정은 나 혼자 가서 보면 결정은 와이프가 하니까 와이프가 하면 또 다시 올게요. 뭐 조금 결정을 미루는 방법이겠지. 그러면은 한 10군데 보고 자 대충 탁탁탁탁 나오잖아. 그럼 내가 하나 보고 오면 몰래 영상을 찍든가 몰래 적든가 종이에다 뭐 적어야 내가 몇 동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럼 디테일하게 보고 나와서 적는 거야. 몇 동 몇 호는 어떻고 가격 얼마고 전세 얼마고 수리 상태 어떻고 어떻게 어떤 분위기고 한강 조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가 수리됐다. 그다음 몇 동 이번째 집 물건은 몇 번 받고 누가 살고 할머니가 살고 임차인이 살고 뭐 임대인이 살고 다 보는 거야. 10개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들어. 자, 뽑았을 때 융자가 많은 거가 있냐 없냐를 체크. 융자가 10개 다 끌어달라면 선생님한테 미안하잖아. 그럼 나머지 내가 끊는 거야. 끊어달라는 거 빼고는. 딱 보고 융자가 많은 거. 융자가 많다는 건 뭐야?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사장님이 한번 좀 말 좀 해봐라고. 내가 좀 살게. 그럼 바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빨리 돈 줄게. 잠깐 빨리 치러줄게. 좀 급한 거 아닌가. 10개 중에 분명히 팔려고 내는 사람들은 매도의 이유가 있어요. 뭐 직장 때문에 이직, 이혼, 뭐 새 아파트 가기 위한 다시 이런 변경, 세금, 아들 뭐 사고 쳐갖고 공부하는 유학 자금, 몸이 안 좋아서 뭐 별장 간다, 뭐 다 이유가 있어 파는데. 그 사연을 알면 내가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딱 파악이 끝났잖아. 그럼 딱 보고, 사장님, 요 가격 되면 내가 바로 살게요라고 던져 놓는 거지. 그리고 난 급한 거 없어야 돼. 이렇게 협상을 잘하려면 급한 게 없어야 돼요. 지금 당장 뭐, 배고프다고 이거 지금 먹고 짭짭거려야 되나? 아니면 우리 마시멜로도 있잖아. 이거 안 먹고 참으면 3개 줄게. 어린 시절에 마시멜로 이야기 보면 참은 애하고 안 참은 애하고 커서 보니까 다르더라. 10개 갖다 놓고 딱 보고 체크 다 해놓고 자기가 상황을 지켜보고 처음에는 잽을 툭툭 던져만 놔. 그 다음에 이제 소장님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매물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하고 딱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경매 나온 거 있나 없나 딱 보고 포괄적으로 딱 열어놓고. 급하면 안 돼. 뭐든지 이런 장애는 급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에 내가 오히려 덫에 걸리는 거죠. 그 대신 또 이런 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대출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부터 판단하고 내가 요거 살 거면 얼마 있어야 되고 빠른 잔금 내가 치를 수 있냐 없냐 가능하다. 그리고 요 정도 가격이 소장님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냐 없냐 또 가격 깎으려고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도 결정을 해야지. 이래 하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만일에 이제 파크리오가 43평이 25억인데 25억 하면 내가 산다. 왔어. 근데 바로 다음날 소장님 20억 한대요. 살까 안 살까? 안 한다니까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거야. 바로 쏴야지. 이게 사람이 잘못된 거라니까. 자기가 플랜을 딱 짜고 파크리오 가게 실거래가 딱 보고 84가 지금 25억에 나와 있고 얼마 전에 20 얼마에 거래대가 있는데 43평짜리가 내가 원하는 동에 원하는 층에 인테리어도 좀 되어 있고 딱딱 사람 죽지 않았고 뭔 상황이었고 딱딱 됐는데 이혼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바로 했는데 20억에 찍었어. 바로 쏴야지. 19억 5천 낼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럼 이제 날아가는 거야. 나한테 안 오는 거야. 19억 5천 또 바로 해준다 하지. 그럼 또 어떻게 하냐. 그럼 19억에 할게요. 이런다니까. 사람이 있잖아. 얼마나 야갔는데. 그러니까 여기 영상을 보는 사람도 지금까지 못 팔았던 거고 지금까지 공시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결정하고 자기가 이 정도면 난 한다고 결정했으면 과감하게 선택을 했으면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 그냥 올라가도 못 팔고 내려가도 못 팔고 그래서 항상 이 모피의 법칙. 내가 사면 어떻게 떨어지고 내가 팔면 어떻게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아유, 내가 부동산 안 맞다. 아유, 내가 주식 안 맞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딱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알고 사고 팔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시원스쿨님께서 네. 그런 같은 경험이 있으시네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 쓰는 당일날 150만 원 딜을 해줬는데 그때가 생각난다. 바라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자기가 깎아보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지. 그럼 땡큐지. 계약서 쓰는 날에 그렇지. 깎았다고 소장이 이거 좋은 거지. 내 아는 지인도 뭐 한 200대, 300대 가지고 있는 동생도 있는데 500만 원, 300만 원 뭐 더 안 받아줬다고 안 팔아가지고 못 팔았어. 그게 한 10채가 넘어. 다 팔았으면 아주 땡큐 베리 마치인데 더 떨어졌어 지금. 그럼 결론은 500만 원, 3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하락장에 딱 걸리면 그때가 너무 그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고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뭐 법 좋아하고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그 기자분들이 쓴 대로 모든 게 세상이 돌아가고 모든 부동산 가격이 그들만이 말한 대로 되면은 뭐 다 돈 벌고 다 부자 됐겠네. 기자가 다 돈 벌었고 전부 다 뭐 교수들은 제일 돈 많이 벌었겠네. 부동산 교수가. 뭐잖아. 자기 전망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 갔을 때 상황을 체크하고 어떻게 지금 상황을 준비를 할 줄 알아야지. 뭔 미래는 미래일 뿐이고. 하지만 숲은 보아야 되지만 나무를 먼저 볼 줄 알아야지 또 가는 거지. 맞잖아요. 그걸 놓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보고 입주 물량이든 심리든 내가 만일에 국토부 장관이면 나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 내가 만일 국토부 장관이면 취득세 중과 이거 완화를 규제를 언제 풀어줄까. 규제 전면 해제. 전면 해제했다. 그러면 자 전면 해제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자 지식산업센터하고 오피스텔하고 어떻게 될까 이제. 나가리.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좋은 동네는 갈까 아니면 안 좋은 동네 갈까? 좋은데. 규제 푼 이유는 또 뭘까? 왜 풀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제 저 도로도 지금 엎으려 하면은 뭔 돈이 있어야 돼요? 지자체 소시 또 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돈이 없고 고가는 자꾸 비어나가고 코로나니 뭐니 뭐 돈 나갈 건 많고 그러니까 자꾸 풀어야지. 그러면 거래를 좀 시키고 싶은 거고 거래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고 별 반응은 없어. 그렇지. 그 수도권 규제 동두천이든 뭐 양주든 뭐 이렇게 풀었는데 도움된 거 있었냐고. 창원 풀었는데 뭐 도움된 거 있었냐고. 불안하다.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면 현장에 가서 먼저 매수했던 부동산 소장님 먼저 만나고 얘기 듣고 탓하지 말고 이미 샀던 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칼 가지고 너 안 사면 혼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의지에 본인이 생각한 거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 성인이니까.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 돈 들었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이놈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미 등기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잘못된 투자라기보다는 이미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처분을 할지 어떻게 내가 보유를 할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지를 이제부터 계획을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 나가는 거예요. A, B, C, D, E, F, G 소장님들 만나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또 자기의 생각을 또 듣고 또 뭐 모든 셀럽들을 만나서 상담도 한번 해보면서 본인의 시야를 이만큼이었다면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소개해줬던 사람 그 시야도 본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자기도 해놓돼서 그런 줄 아는데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식견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그 지역에 만일에 뭐 남양주 물건을 가지고 있다. 다산 신도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산 신도시 소장님만 물어보면 그쪽 얘기만 들으면 안 좋은 얘기할 수도 있고 좋은 얘기할 수도 있고 뭐 8호선이 개통이 되는데 내년에 되느냐 내후년이 되느냐 그리고 또 3기 신도시가 들었으면 또 어떻게 될 거다 뭐 지금 정책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국외적이 어떻고 이렇게 또 말하는 소장님 안 좋게 말하는 사람 소장님 좋게 말하는 소장님 그러면 거기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뭐 구리로 가보고 그 다음에 중계동 쪽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또 송파구도 와보고 강동구도 와보고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또 전출하고 또 정입도 되고 하니까 좀 더 넓게 소장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와, 이 사람들 생각하고 또 더 넓게 오니까 또 이 사람들 생각. 소장님들도 그 지역에 따라서 소장님들의 생각이나 또 배울 점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남양주 가지고 있으면 남양주 구리 그 다음 서울 쪽으로 갔다가 송파구 쪽이나 강동구 쪽 가고, 그리고 울산이나 뭐 부산이면은 또 부산에 만일에 남구 가지고 있으면 해운대나 동래구 가서 또 파악도 해보고, 좀 이렇게 좀 큰데, 이해하셨습니까? 창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창원에 뭐 발림동을 가지고 있다면 용호동 가도 되고, 좀 더 넓게 마산을 가지고 있으면 창원에 가서 또 물어도 보고, 진해 가지고 있으면 마산 와서 물어봐도 되고, 거제 물건 가지고 거제 물어보고, 또 마산 왔다가 창원 가서 또 물어보고. 대표님은 지금도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는 당연하죠. 지금 뭐 3년 정도 돌아다니는 건 아니 배고프면
앉아서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편해졌어. 쿠팡 이츠라든지 아니면 배민을 통해서만 시키지 가서 먹는 거를 안 하려고 하잖아. 택시도 부르면 오고. 당연하지. 너무 편해졌어. 네. 그러니까 좀 자기가 직접 가서 맛집 어디가 좋을까도 좀 찬바람 맞아가면서도 좀 보고. 그러니까 요즘 엔터키에 너무 열광하는 거지. 수리업체 어디? 엔터키. 소장님 소개해 주세요. 본부사는 대출 상담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졌어. 그러니까 단톡방에 뭔가 정보 없나 탁 보고 이익을 좀 뭔가 탁 수면위에 밑에 있고 눈팅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주는 이유는 또 뭘까? 올려주는 생각해 올려주는 이유는 뭘까? 항상 기브앤 테이크. 올려주면 뭐 강의를 홍보한다는 그쪽 방에서 뭐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하면 그냥은 없어. 나도 뭐 강의 단톡방 홍보를 하지만 아니 자기 시간 소비해서 그걸 찾으려고 또 뭐 저장한 걸 찾아와가지고 그걸 올려주려 하면은 맞잖아. 자기 일단 1분이든 5분이든 자기 시간을 소비해야 되잖아. 누가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 야, 이 사람은 그냥 공짜로 알려주네. 이 사람 참 인성이 됐네. 이 사람 누굴까 하고 또 네이버 한번 검색해보고. 이 사람 강의 좋네. 뭐 찍어준다더라. 이 사람 추천해서 산 사람 다 돈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강의 신청하게 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처럼 뭐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뭐 이런 것처럼 계속 네이버에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고 싶어서 지식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읽는 이유는 남의 경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용어나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찾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것도 맞거든.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자기 지식이 쌓아져 나가고. 근데 책은 읽고 배경 지식이라든지 되게 이게 지식은 되게 좋은데 물어보면 강의 10년째 된 사람도 있어. 지금도 강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 세법이니 뭐 법인에 대해서 다 나와. 경매, 판례부터 뭐 사건 번호 탁 막고 그거 몇 번 유찰 됐고 다 나와. 근데 중요한 한 번도 입찰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집을 사본 적이 없어. 왠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아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초보들이 투자를 잘해. 초보하고 고수가 투자를 잘해. 왜? 초보들은 모르니까 사쁘는 거야. 그냥 빡빡빡빡. 일단 질러. 찌르지. 지르면 일단 초 맞아 봤잖아. 아파. 그럼 지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 공부하는. 그렇지. 근데 안 맞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맞고 공부하는 사람 누가 더 빨리 실력이 늘을까? 맞은 사람. 당연하지. 맞잖아. 그래서 지혜라는 게 보면 지식과 경험이 같이 합쳐지니까 지혜잖아. 경험만 없는 이런 지식만 겸비한 뭐 셀럽이나 뭐 유튜브나 많잖아요. 그만큼 현장에 갔을 때 소장님하고의 대화와 리딩, 싸워도 보고 소장님하고 또 인테리어 업자하고도 한번 싸워도 보고 좀 깎아주세요. 이것도 해보고 또 자기가 직접 또 도메인도 만나가지고 또 가격들 또 치수 재보고 타일은 400에 500이냐 뭐 600에 300이냐 뭐 다 보고 볼링싱 타일, 포쉐닝 타일은 어떻게 되고 타일 공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인건비 올라가는데 좀 싸게 해줘서 이틀 쓸 건데 소개만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모든 것들을 본인이 해봐야 현장에 갔을 때 아니면 자기가 이 글을 치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든 할 때도 알 건데 그냥 치는 대로 엔터키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 믿고 그냥 하는데 왜 가격이 비싸냐고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직제적으로 이제 막 의뢰를 올수리든 맡겼을 때 경험이 없으니까 남 얘기만 듣고 했으니까 또 속여준 사람은 원망하는 거야. 이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올해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네. 많이 뭐 하락장도 그렇고 전세 맞추는 것도 그렇고 대출 이자도 그렇고 많이 좀 힘든 상황을 좀 겪고 계신 우리 다주택자분들에게 좀 솔직히 4년간 5년간 투자하신 분들은 분양권이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테마주 투자 많이 하셔서 빨리 팔았다면 대응했던 분들은 돈을 솔직히 현금 보유를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제서야 좀 물렸다 안 팔린다라고 되게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람도 있고 좋았다가 말아서 지금 떨어져 있는 사이버머니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자기의 뚝심 같은 자기의 콘크리트 같은 강심장을 가지고 한번 A4 용지에 정리하면서 위로하는 것보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위로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 말을 좀 맹심하셨으면 좋겠고 앉아서 어떻게 할지 막 자본안석이 되어 있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또 시뮬레이션 그리고 옆에 지역도 가보고 그 옆에 지역도 가서 그 분들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면 분위기 안 좋아서 문 닫는 부동산도 있고 밭에 가는 소장님
골프 치러 가는 소장님, 노는 소장님도 되게 많아. 이제 폐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소장님은 멀리하고, 한 100% 중에 한 지금 거의 80%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20% 중에도 한 5% 정도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자기가 전세도 맞추고 월세도 맞추고 매매도 하고 솔직하게 이 정도 금액이면 팔린다. 그래 아니면 안 팔린다. 이렇게 말하는 소장님이 있어요. 그 소장님을 만나요.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딱 생각했던 처음에 팔려고 마음먹었던 그 가격에 지금은 안 팔리지만 시간이 1년이 지나게 됐을 때 팔릴 거라는 확신이 스스로가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입주 물량도 많고 절대 안 팔릴 것 같고 내가 너무 막 계속 이것 때문에 머리털도 빠지고 집에 가정불화가 생기고 이자 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삶이 피폐해지고 이러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현장을 먼저 체크하고 A4 용지에 탁탁탁 적어 나가면서 빠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호재라도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뭐 등등 그 호재빨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좋은 시절이 다시 지금 좀 부동산 상승의 불이 확 타올랐을 때의 그 시점을 노리려면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을 파악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정말 콘크리트 시멘트 같이 꽉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금줄에 허덕이다 보면 흔들릴 수 있다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사무실이고요. 자, 사무실이고 여기 바로 롯데 밖에 보면 롯데타워가 바로 보입니다. 창문을 열면 네. 여기 이제 제가 뭐 팔레집 책이라든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인간관계라든지 뭐 부동산 셀럽들이라든지 뭐 좀 법에 관련된 책도 많이 여기에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상 받았던 거 노동부 장관님한테 이렇게 근데 상을 되게 많이 받으셨네요. 예. 여기도 있고 저쪽. 네, 제가 좀 잘생겼으니까 상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 대신 진상은 아닙니다. 여기도 이렇게. 네네네. 그래 받고 또 제가 저 골프 요즘에 또 좋아해서 이렇게 골프. 그래서 골프 사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한 구력이 한 15년 됐어요. 아닙니다. 1년에서 싱글 치고 있는 사람.